사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인물 사진은 예쁘게 찍어야 되고 음식 사진은 맛있게 찍어야 되고 여행 사진은 가고 싶게 찍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기자이자 트래블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강화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행 기자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명료하게 하지 못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낭만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여행 기자가 된 건 사진 찍고 글 쓰는 게 너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배낭여행을 대학생 때 처음 라오스로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메라나 이런 걸 아예 모를 때거든요. 여행을 다녀와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는 것만큼 좀 기록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당시에 샀는데 그게 이제 캐논의 750D였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왠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호련히 뭔가 사라질 때 그렇게 카메라를 잊어버리게 되고 당시에 새로 또 구입했던 카메라가 6D였어요. 그래서 이제 6D를 구입하면서 이제 매체라고 부를 수 있는 매거진들과 협업도 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 기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계기를 쭉 돌아보니까 어쩌면 제가 기자가 된 계기는 카메라를 잃어버려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일이 좀 많아진다는 겁니다. 보통 매거진 취재는 에디터와 포토그래퍼가 한 팀을 이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에디터는 취재 방향, 그 다음에 취재를 담당하고요. 포토그래퍼는 에디터가 끌고 가는 이제 방향을 이제 이미지로 구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에디터이면서 이제 포토그래퍼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원하는 취재 목적에 맞는 사진을 제 스스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저희 트래블 매거진 같은 경우는 월간지이기 때문에 마감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이랑 사진을 둘 다 작업해서 잡지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자들보다는 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저희 트래블 매거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이 보통 다 사진과 글을 직접 촬영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업무량이 많아서 원고가 좀 늦는다는 편. 그 부분이 이제 단점이기도 하죠. 제가 가장 이제 경계하는 건 글이나 사진이나 이제 개인의 일기처럼 보이는 거를 제일 경계를 합니다. 아무래도 잡지라는 건 독자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취재 과정과 그다음에 기사와 사진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일기처럼 보인다면 그 이제 글이나 사진으로서 독자님들에게 그게 왜 잡지에 실렸는지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인 시선으로 편향된 그런 사진들을 가장 많이 경계하는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아부다비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듄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에 이제 그런 내용을 쓰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타이트한 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독자님들은 듄 촬영지로서의 그 사막의 모습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타이트 컷만 써버리면 그 기사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개인적인 시선을 좀 덜어내고 이제 독자님들의 설명을 도와주는 사진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그 부가적인 거에 이제 개인 컷들을 쓰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캐논만 지독하게 사용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라인은 이제 5D 라인이고 최근에는 이제 R5가 나왔으니까 R5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R5 마크2도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너무 사진 퀄리티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렌즈군 같은 경우는 호텔 촬영이나 도시 촬영 같은 경우에는 1635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2470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70200도 항상 등에 지고 이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이제 허리와 무릎의 이슈로 이제 저의 체력을 딱 안배해서 R5 마크2랑 2470의 조합이 가장 이제 정답에 가까운 조합이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편의성인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건 어쨌든 되게 순간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캐논 같은 경우는 사실 AF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이얼 배열도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한 배열이라서 그런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캐논 특유의 사진 질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뭉툭한 사진의 질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캐논 유저들은 이제 캐논의 색감이 따뜻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따뜻한 게 이 캐논 질감 자체의 어떤 뭉툭함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정을 다 하고 마쳤을 때 캐논 카메라에서만 찍히는 분명히 그런 어떤 서정적인 느낌? 캐논 카메라는 어떤 장면을 담았다라는 느낌보다는 분위기를 사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카메라 기종인 것 같아서 캐논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정말 단단한 내구성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권을 3개 정도를 지금 이제 꽉 채워서 여행을 다녔는데 정말 캐논 카메라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고장 나서 이제 고쳐본 적이 없어요. 뭐 셔터박스나 이런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점검을 받지만 뭐 기능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뭐 추워서 배터리가 꺼지거나 뭐 더워서 카메라가 안 나오거나 약간 이런 잔고장이 진짜 없다는 거. 정말 단단한 카메라인 것 같아요, 캐논. 사실 저는 카메라를 처음 샀을 때부터 지금까지 캐논을 사용해 오고 있는데 그 말은 이제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정말 단단한 카메라고 이미 앞에서 이제 장점을 다 말해버린 것 같은데 캐논 카메라만 가지는 그 캐논 카메라 특유의 질감이 있어요. 뭔가 좀 몽글몽글하게 사진을 표현해주는 그 질감? 아마 그런 서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가 캐논 카메라를 계속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인물 사진은 예쁘게 찍어야 되고 음식 사진은 맛있게 찍어야 되고 여행 사진은 가고 싶게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사진의 방향이 점점 찍다 보면 좀 과장되고 인위적으로 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지점을 가장 경계하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잡지 컷 셀렉을 할 때 기자들 사진도 그렇고 흔들리거나 이제 핀이 나간 사진들은 잡지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주의였어요. 기존 잡지 사진 셀렉의 틀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만약 그럴 만한 상황이고 뭐 차에서 찍었거나 어떤 뭔가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면 좀 흔들려도 좀 핀이 나가도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고 그게 좀 더 트렌디한 사진이다 라고 이제 해서 그런 사진들을 주로 셀렉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진을 촬영할 때나 후보정할 때나 가장 밝기를 가장 많이 신경 쓰는데요. 잡지라는 매체는 어쨌든 인쇄가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밝기를 적정 밝기로 맞춰줘야 이제 인쇄 잘 나온다고 해서 밝기를 항상 조금씩은 올려주거든요. 근데 저는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여행지마다의 밝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호텔에 좀 빠졌는데 항저우에 있는 아만 파윤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 같은 경우는 그 용정차 밭을 이제 일구는 그런 차농들의 마을을 이제 호텔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 차농들이 원래 굉장히 어둡게 살았대요. 그게 그들의 문화니까요. 그래서 호텔 자체가 정말 눈이 침침할 정도로 너무 어두운 거예요. 사진을 촬영해서 인쇄 전에 보니까 밝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곳은 그런 밝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도를 좀 낮춰주고 어두운 공간에는 그곳을 밝혀주는 조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조명 같은 걸 드라마틱하게 올려주는 방식으로 보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도를 굉장히 낮춰주고 조명의 밝기를 올려주고 그 조명 주변에 이제 고정을 할 때 부분 대비를 좀 뭉개져서 빛이 약간 부드럽게 퍼지는 걸 좀 표현하는 편이에요. 약간 이런 밝기의 차이가 여행 사진의 공간감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모든 여행에서 비가 안 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태풍을 지금 연속 7번째 맞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태풍을 제가 크게 맞고 왔는데 퀸즐랜드가 365일 중에 300일 정도가 맑은 아주 날씨가 좋은 곳인데 제가 또 갔는데 이제 하필 태풍이 분 거예요. 원래 저희 계획은 이제 브리즈번으로 들어가서 이제 번다버그라는 곳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번다버그에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산호초 지대인데 그게 규모가 너무 커서 이제 우주에서도 그게 관측이 가능한 진짜 정말 큰 바다의 어떤 보물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려고 이제 바다 일정을 잡아놨는데 태풍이 오니까 이제 그 바다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정으로 변경이 돼서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번다버그의 풍경이 에피소드적으로 좀 마음에 남았고 저와 같이 원정대를 다녀온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사진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번다버그에 도착해서 그 터틀즈 샌드라는 리조트에서 묵었어요. 거기는 실제로 이제 거북이들이 산란을 하러 오는 바다 옆에 있는 리조트인데 제가 그 산란 모습을 보려고 이제 바다로 나갔더니 이 새하얀 바다 앞에 이제 캥거루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캥거루 하면 약간 초록색의 어떤 숲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이게 바다에 캥거루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저의 기억에는 가장 남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캐논 인스타그램에 이제 원정대 분들의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포스팅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 원정대 분들의 사진으로 만든 잡지는 저희 12호로 트래비 12호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행 사진은 정말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카메라가 있다면. 그래서 그냥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 말고 내가 여행을 어떻게 보고 싶은지를 염두에서 촬영하는 게 전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는 여행, 그리고 내가 여행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자꾸 찍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사진의 어떤 방향성이 생기고, 그 사진의 방향성이 생기면 분명히 본인의 사진을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고,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사진을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본 노출인데, 여행은 사실 하다 보면 해가 정말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노출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제 손등으로 노출을 잡는 편이에요. 그 손등 색을 이제 카메라가 어느 정도 구현했는지를 보고선 이제 노출계를 조정하는 편이라서 그 부분이 좀 팁이 될 수 있겠고, 여행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이나 흐름이 표현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사진,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사진을 추구했다면, 요즘은 일부러 셔터 스피드를 좀 낮춰서라도 좀 더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여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사진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MBTI가 P라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아닌데, 제 인생 계획이 한 가지 있어요. 그냥 좀 더 그 나이에 맞도록 성숙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인생의 계획입니다.